탐욕스런 인간 군상. 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시죠. 어떤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나요? 도움 주는 사람, 도움 받는 사람,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 목적을 숨긴 사람 등등. 안 죽을 만큼만 버는 내 곁에는 모두 순수한 친구들만 있을 거라고요. 그렇더라도 살아가면서 불가피하게 여러 인간 군상들을 만나게 됩니다. 돈이 얽혀 있을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추산당과 곁 사람들에서 나는 과연 어떤 군상에 속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추산당은 한때 불교에 몸담았던 승려로 지금은 절에서 속세와의 이별을 준비 중입니다. 쉽게 말해 나이가 많아 죽음을 앞두고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의 곁에는 애첩 묘련, 양아들 구룡이 보살피고 있고 일가 친척들이 끊이지 않고 병문안을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아 티가 나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강첨지 부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강첨지는 돈은 없어도 문중에서 나름 지위가 있으며 한석할 하는 인물이고 그의 아들 명호 역시 짠돌이 추산당의 돈으로 일본 유학을 갔다 온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강첨지, 명호, 추산당 이 셋은 서로 나름의 이유로 대면대면 해왔습니다. 강첨지는 아들 명호가 원래 착했는데 추산당 원조로 일본 유학 간 이후부터 자신의 뜻을 거역하고 엇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유학도 잘 됐으면 모를까 중간에 추산당의 변덕으로 원조가 중단돼 버려서 죽두법도 아니게 끝나버렸습니다. 이에 명호도 추산당에 대한 감정이 그저 좋지만은 않았고 또 아버지 강첨지와는 일본 유학권뿐 아니라 매사에 사사 껌껌 부딪힙니다. 근본적으로 너무나 큰 생각의 차이로 인해서 같이 있을라 치면 서로 대면대면 졸라 어색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이 둘에게는 있습니다. 추산당은 덕망보다는 지독하게 악착스러움으로 불을 쌓고 물려줄 자식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괜히 친척관계란 핑계로 적군하는 것이 좀 거시기하고 특히 지금은 온갖 사돈의 팔촌까지 돈 보고 덤벼드는 상황이라서 이런 똥꾸대기에 함께 섞이기가 싫었기 때문입니다. 날이 갈수록 이런저런 소문은 퍼져갔습니다. 누구는 얼마를 받고 누구는 논을 받을 거고 벌써 지들끼리 지랄도 이런 지랄이 없습니다. 명호도 논 얼마를 받을 거라는 소문에 티 안 나게 은근히 솔깃합니다. 그러다가도 이런 구설수가 싫어 추산당을 잊으려고 했습니다. 소문만 무성할 뿐 정작 추산당은 좀처럼 죽지 않습니다. 명호 할머니는 추산당이 재물이 아까워 죽지 못하는 거고 부처 팔아먹은 중이라 극락은 못 갈 거라며 혀를 끌끌 찹니다. 어느 날 아침 추산당 양자인 구룡이 똥 씹은 표정으로 명호를 찾아옵니다. 추산당이 위급하며 명호를 보고 싶어 한다는 말만 전하고 쌩하니 가버립니다. 결국 명호는 아버지와 함께 추산당이 있는 절로 향합니다. 바삐 가는 아버지를 보고 있자니 돈 때문인가 하는 생각에 화도 났다가 측은하기도 했다가 별별 생각이 다 납니다. 그러다 나는 왜 가지? 자문해보지만 답을 하진 못합니다. 절 본당에는 문병객으로 발디딜 틈 없습니다. 방 안에는 애천 묘련, 구룡, 일가 친척들이 빽빽하게 추산당을 둘러싸고 죽을까봐인지 안 죽을까봐인지 모를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숨막힐 것 같은 정막 속에 갑자기 이 도둑놈들! 추산당이 소리칩니다. 좀 잠잠하나 싶더니 또 눈을 번쩍 뜨고 명호를 찾습니다. 명호를 보고는 도둑놈이라며 주먹까지 휘두릅니다. 이렇게 잠잠하다 일어나길 반복하다가 결국 머리맡 토지대장을 움켜쥐고 야 이 도둑놈들! 장렬히 외치고 거품을 무시더니 사망하십니다. 여기저기 곡소리 터지고 난리가 납니다. 너무 슬퍼서인가요? 장대비 쏟아지고 난리인데도 굳이 사흘 만에 장례를 끝내버립니다. 사실 장례 후에 유서를 개봉하라는 추산당 유언 때문입니다. 장례 아침 때부터 상복 가지고 누구는 삼배우 주고 누구는 광목을 줬다고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후에 화장이 시작되고 울고불고 난리부르스 치지만 마지막에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명호와 인부들 뿐입니다. 그런데 인부들은 타담한 두개골에서 금리를 빼가기 시작합니다. 역겨움에 명호는 자리를 피하고 오는 길에 아버지를 만나 그 사이에 벌어진 일에 대해 듣게 됩니다. 구룡이가 추산당의 유서와 도장을 숨기고 잡아 떼는 바람에 사람들한테 다구리를 당하고 오늘 뭔 일이 나도 날 것 같다고 합니다. 명호는 구룡이 무사하길 기도하며 소설은 끝나게 됩니다.
옛날 소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시대를 관통하는 인간 탐욕에 관한 얘기를 너무도 간결하고 세련되게 나타냈습니다. 물론 너무 간결해서 2부가 있는 줄 착각할 뻔하기도 했습니다. 등장인물을 보면 추산당은 그냥 땡중입니다. 일하기 싫어 중이 되고 되어서도 수행은 관심 없고 동냥질해서 돈을 모읍니다. 이에 사람들은 그를 업신여기고 구박하지만 결국 돈 앞에는 장사 없습니다. 뻔들나게 절간을 드나들며 거짓 눈물을 쏟아냅니다. 숨이 끊기고 나서도 토지대장을 꽉 붙들고 있는 그는 탐욕스러운 인간의 표본입니다. 그리고 두개골에서 금리를 빼는 인부들, 상봉 문제로 투덜대는 친척들, 유서를 없애버린 양자 구룡이 등등 너무나도 슬픈 현실입니다. 작가 김정환은 사하촌 이후 1940년에 추산당과 곁사람들을 발표합니다. 사하촌에서 농촌의 현실을 담담히 얘기했다면 여기서는 탐욕스러운 군중의 모습을 보여주고 명호와 아버지에게서 한 줄기 희망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불교에 대한 그의 비판적 인식이 아주 잘 드러납니다. 사하촌에서는 농민들을 착취하는 중심에 보광사가 있었고 여기서는 추산당이라는 추악한 인물이 타락한 중으로 등장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제강점기 때 종교는 이중성을 지닌 모순 집단이었다고 합니다. 즉 계몽과 독립의식을 고취시켜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가장 친일에 앞장서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타락한 종교를 통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여기 등장인물들은 모두 탐욕스럽고 추악하게 그려지지만 사실 현재의 우리들 모습입니다. 당시 비판받았던 모습들이 자신도 모르게 당연시되며 또 그렇게 되기를 등 떠미는 현실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추산당을 만나러 바삐 가던 명호 아버지의 뒷모습이 더 측은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